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말년을 손주들과 즐겁게 보내실지 아니면 옷조차 혼자 입지 못해 가족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신경과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목격한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전문의 최태양입니다. 20년 넘게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활기차고 독립적이던 70대 어르신들이 불과 몇 년 만에 얼어붙고 떨리는 그림자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극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날 때 약간 균형이 안 잡히는 느낌이 드십니까? 걸을 때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흔들리십니까? 손을 보십시오. 앞으로 뻗어보십시오. 손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주 미세한 떨림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파킨슨병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의 60에서 80%를 잃은 상태입니다. 60에서 80%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파킨슨병 예방에 대해 환자들에게 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수년 동안 의학계는 뇌 건강을 위해 고기를 더 먹고 계란을 더 먹고 동물성 단백질에 집중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한국 환자들과 함께한 제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밝혀냈습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가장 강한 보호를 보인 환자들은 매일 소고기와 닭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발효 채소 준비를 포함하는 특별한 저녁 의식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채소라고요?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고요. 하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샐러드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식물 화합물이 뇌의 자연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시기와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밤샘 회복, 주기에 맞춰 영양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체에 자연스러운 리듬과 함께 일하는 것이지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모든 것을 바꾼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박 씨가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는 겨우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음식을 흘릴까봐 창피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의 딸이 거의 모든 일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고, 저는 그의 눈에서 수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박 씨는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그의 떨림은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의료 절차를 통해 이것을 달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저녁 의식을 따름으로써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 의식을 공개하기 전에 저녁 섭취가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하루 종일 무작위로 스스로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집중적인 신경보호와 회복은 깊은 수면 중에 특히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뇌는 도파민 생성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방지하는 보호 효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황금기를 손주들과 함께 여행하며 보내실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그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운동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전문의 최태양이며 20년 넘게 환자들이 파킨슨병으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어느 날은 완벽하게 건강했던 사람들이 다음날 통제할 수 없이 떨리는 모습을 본 20년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방을 가로질러 걸어보십시오. 한쪽 팔이 다른 쪽보다 덜 흔들렸습니까? 발을 약간이라도 질질 끌었습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조용한 경고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무시합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극적인 붕괴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여러분의 움직임을 한 번에 작은 조각씩 훔쳐갑니다. 먼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는 작은 떨림, 그 다음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어려움, 어느새 스스로 식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백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도파민 생성 뇌세포의 70%를 잃은 상태입니다. 70%.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파킨슨을 독립성의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파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의사가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계란을 먹고 고기를 먹고 보충제를 먹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전체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전역의 운동장애 클리닉에서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실습 끝에 저는 파킨슨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밀은 무엇을 먹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 먹고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수행하는 특정한 시간창이 있으며 파킨슨병으로 이어지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이 창은 저녁에 열리고 잠자는 동안 밤새 계속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황금 시간대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제 진료실에 들어온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 68살이셨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의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걸 알아차리고 오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쳤을 초기 경고 신호들이 보였습니다. 얼굴 표정이 약간 줄어들어 있었고 움직임이 정상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본격적인 파킨슨병으로 떨어지기 직전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저녁 의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6개월 후 박 씨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글씨체는 정상이었고 움직임도 부드러웠습니다. 부인께서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남편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을까요? 매일 저녁 잠들기 2시간 전에 특별하게 준비한 발효 배추를 드셨습니다. 아무 배추나가 아닙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먹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방법으로 이 정확한 시간에 먹으면 현대 의학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뇌 속 무언가가 활성화됩니다. 발효 채소에는 저녁 시간에 소화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변화하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수면 주기 동안 혈액노예 장벽을 통과해서 보호 효소 생성을 촉발합니다. 이 효소들은 뭉쳐서 도파민 세포를 죽이는 비정상 단백질을 찾아내서 파괴합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함께 작동하는 생화학입니다. 이제 이 저녁 의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의학계가 왜 수십 년 동안 이 돌파구를 완전히 간과해 왔는지 정확한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이 패턴을 처음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파킨슨 환자를 치료하면서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녁에 발효 채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한 환자들이 훨씬 느린 질병 진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겁니다. 발효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먹느냐, 그리고 수면 중에 몸이 그 화합물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걸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체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것이라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뇌를 위한 야간 청소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하고 최대 용량으로 기능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뇌는 필사적으로 독성 단백질을 배출하려 합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들이 바로 뭉쳐서 파킨슨병의 도파민 생성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입니다. 매일 밤 뇌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기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발효 배추가 등장하고 저녁 섭취가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잠들기 약 2시간 전에 제대로 발효된 배추를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와 그 대사산물, 특히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것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 화합물들은 초기 수면 주기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혈액노예 장벽을 통과합니다.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와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스라는 보호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이름들을 적어두십시오. 이것들이 산화 손상에 대한 뇌의 주요 방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뇌 건강을 위해 계란과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단백질과 분리된 영양소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타이밍 요소와 발효식품의 살아있는 화합물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이 실수가 사람들의 독립성을 앗아가는 걸 봐왔습니다. 고기와 계란은 야간뇌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잠들기 전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깊은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는데 이때가 뇌가 해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 배추에는 폴리아민, 특히 스페르미딘이라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임상 연구에서 스페르미딘이 자가포식을 직접 강화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먹는 것입니다. 뉴런이 스스로 청소하고 독성 축적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수면 중의 정점에 달하지만 적절한 분자들이 체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 중 아무 때나 발효 음식을 먹고 무거운 식사와 함께 먹습니다. 이러면 효과가 완전히 희석됩니다. 소화기관이 다른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유익한 화합물이 뇌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최적의 혈중 농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녁 의식이 정확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획한 수면 시간 약 2시간 전 비교적 빈속에 발효 배추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 화합물이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깊은 수면에 들어갈 때쯤 혈중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글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살 박 씨를 치료했습니다. 초기 떨림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72살에 진행성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무척 두려워하셨습니다. 이 정확한 저녁 프로토콜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4개월 만에 떨림이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 뇌 스캔 결과 진행이 없었습니다. 담당 신경과 의사가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건 마술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양 섭취 타이밍과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주기를 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타이밍을 지켜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에 발효 배추를 먹는 건 파킨슨 예방에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저녁 시간대가 전부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식이면 언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지가 바로 70살에 손이 떨리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 발효 음식에 있어서 저녁 섭취가 왜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소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신경보호 메커니즘이 가장 잘 작동하는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우리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확립된 신경과학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소화기관이 느려지고 혈류가 재분배되며 가장 중요하게는 뇌가 독성 축적물을 제거하는 정화 단백질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발효 채소를 섭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발효로 생긴 유익한 박테리아가 배추나무 같은 채소의 특정 화합물과 결합하여 글루타치온 생성을 촉진합니다. 글루타치온은 뇌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흑질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도파민 생성세포를 보호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부위가 파괴됩니다.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하지만 글루타치온은 이 소중한 세포들 주위의 방패처럼 작용합니다. 저녁 섭취가 매우 강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 발효 채소를 먹으면 영양소가 밤새 천천히 흡수됩니다. 뇌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때 손상된 단백질이 분해되고 제거됩니다. 이때 염증이 감소합니다. 점심이나 아침에 발효 채소를 먹으면 활동 시간에 소화기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은 회복이 아닌 움직임과 사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오른손에 초기 떨림 증상을 보이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놓쳤을 것입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한국인답게 수십 년간 매일 김치를 먹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점심 식사 때 주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드시는 시간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낮에는 발효 채소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9시에 정확히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그릇 드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바꾸는 것입니다. 3개월 후 그분의 떨림은 70% 감소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사고의 명료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체시계학, 즉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이제 준비 방법에 주목하십시오.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아무 발효 채소나 집어오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제품은 저온 살균되어 유익한 박테리아가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발효가 필요합니다. 배추나 물을 준비하십시오. 뇌 보호에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채소입니다.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천일염을 무게의 약 3% 정도 넣습니다. 실온에서 3일에서 5일간 발효시킵니다. 기포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것입니다. 발효 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매일 저녁 약 한 컵, 약 200g을 드십시오. 그냥 드시거나 참기름을 조금 넣어 드십시오. 가열하지 마십시오. 열은 뇌를 보호하는 효소와 박테리아를 파괴합니다. 천천히 드시고 꼭꼭 씹으십시오. 그런 다음 30분간 다른 것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최대한의 흡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고기나 계란보다 더 잘 작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물성 제품은 밤새 소화되는 동안 염증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회복해야 할 때 우리 몸에 부담을 줍니다. 식물성 발효식품은 정반대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세포 정화에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뇌에 제공합니다. 이것이 예방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발효 채소를 저녁에 섭취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데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넘게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치료한 결과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뇌에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밤에 오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림프계라고 불리며 깨어있을 때보다 잠을 잘 때 10배 더 열심히 작동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뇌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씻어내며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소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연료를 몸에 공급하지 않으면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 남아 날마다 해마다 축적되다가 어느 날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더 이상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발효 채소는 김치입니다. 하지만 아무 김치나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잠들기 2시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 2시간일까요? 제대로 발효된 김치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장에 도달하여 부티레이트라는 화합물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정확히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티레이트는 뇌의 야간 보호 시스템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림프계는 30%의 용량으로만 작동합니다. 준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3주간 발효된 김치가 필요합니다. 젊은 김치는 신경보호 효과를 만들기에 충분한 유산균이 없습니다. 약 100g, 즉 작은 그릇의 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10시에 주무시면 저녁 8시에 드십시오. 11시에 주무시면 9시에 드십시오. 시간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깊은 수면 주기 전에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보호 메커니즘이 실패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다른 발효식품은 어떤가요? 요거트나 피클은요? 왜 그것들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는 다른 곳에서는 함께 찾을 수 없는 특정 화합물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추에 글루코시놀레이트, 고춧가루에 캡사이신, 마늘에 알리신, 그리고 함께 작용하는 수십 가지 박테리아 균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합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면 중 뇌의 글루타치온 생성을 47%나 증가시킵니다. 글루타치온은 뇌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덩어리를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물질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1세 박 씨였습니다. 3년 전 오른손 떨림 증상 초기 단계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파킨슨병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 저녁 김치요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처방한 대로 정확히 따르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잘 발효된 김치 100g을 드셨습니다. 지난달 신경학적 검사 결과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조금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 새로운 단백질 침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이런 결과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녁에 고기와 계란을 끊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에 대해 들어온 모든 이야기와 모순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은 암모니아 부산물을 만들어 뇌의 림프 청소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김치가 활성화시키려는 바로 그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바닥을 걸레질하면서 동시에 흙을 다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발효채소 요법에서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경보호 효과를 완전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후 들어오는 야간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작동합니다. 이 4시간 동안 뇌는 말 그대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포함한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발효 채소 음식을 아침이나 오후에 드시면 황금 시간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보호 성분이 뇌가 가장 깊은 청소 작업을 하는 밤 시간 동안 혈액 속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 이 시간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68세 박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발을 질질 끌며 제 병원에 오셨고 셔츠 단추도 거의 채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조언을 따라 2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발효 배추를 드렸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었습니다.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양을 아침 대신 잠들기 3시간 전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주 만에 떨림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젓가락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제대로 발효된 채소의 활성 화합물, 특히 유익한 박테리아와 그 대사산물은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는데 약 2-3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혈뇌 장벽을 통과하는데 1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즉, 저녁 7시에 드시면 10시쯤 이 보호물질이 청소 과정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뇌에 넘쳐나게 됩니다. 밤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뇌는 알파시뉴클레아제 분해 효소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는 뭉쳐서 도파민 생성 세포를 죽이는 잘못 접힌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발효 채소 화합물은
이 효소의 활동을 최대 300%까지 증폭시키지만 적절한 시간에 도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정에 집을 청소할 청소팀을 고용했는데 정회 청소 용품을 주었고 실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다 써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쓸모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 다른 환자, 부산의 72세 이 씨는 이 저녁 요법을 시작했을 때 왼손에 안정떨림이 있는 초기 파킨슨병이었습니다. 그분의 신경과 전문의는 가족에게 급격한 악화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8시 특정 유익균으로 제대로 발효된 배추 한 컵을 드셨습니다. 12개월 후 떨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뇌 스캔 결과 도파민 세포가 있는 흑질의 추가 악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경과 의사가 제게 직접 전화해서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이내로 너무 가깝게 드시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잠잘 때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고 발효 과정이 역류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여 전체 목적을 파괴합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 필요합니다. 황금 시간대는 잠들 예정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0시 30분에 주무신다면 저녁 합입시에 드셔야 합니다. 6시가 아닙니다. 9시도 아닙니다. 7시입니다. 이 정확성은 양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잘못된 시간에 2배의 양을 드시는 것보다 올바른 시간에 절반의 양을 드시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제 정확히 언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시간 동안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밝히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보호받는 것과 떨림과 부동으로 인생의 몇 년을 잃는 것의 차이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입니다. 저녁 6입시에서 9시 사이에 이 발효 채소를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점심때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녁이며 뇌가 왜 이 일정에 달려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잠을 잘 때 뇌는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에게 해를 끼친 위험한 신화입니다. 지난 몇 년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뇌는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신경 경로에서 독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야간 정비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글림프계라고 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쓰레기를 치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 덩어리는 낮 동안 축적됩니다. 모든 생각, 모든 움직임, 모든 스트레스가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이 손상된 단백질을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며 기계에 녹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제거되지 않으면 영구적인 덩어리를 형성하여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제가 가르쳐드리는 발효채소는 이 야간 청소 과정을 활성화하는 특정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소들은 소화기관에서 혈류로 이동하여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히 2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7시에서 9시 사이에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밤 11시나 자정에 깊은 잠에 빠질 때쯤 이 보호 성분들이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자리 잡게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오른손에 약간의 떨림 증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생 발효 채소를 드셨고 전통 한식으로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심때 드셨습니다. 매일 정회 식사와 함께요. 제가 저녁 섭취로만 바꿔보시라고 같은 음식을 점심 대신 저녁 8시에만 드시라고 했더니 5개월 만에 떨림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5개월입니다. 음식은 같았습니다. 양도 같았습니다. 시간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음식을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과학입니다. 소화 효소는 저녁에 다릅니다. 장내 세균은 해가 진 후 다르게 행동합니다. 첫 수면 주기 동안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시간을 제대로 맞추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잘못된 시간에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발효 채소를 섭취하면 보호효소가 정오쯤 혈류에서 최고치에 도달하는데 그때는 뇌가 활동적이고 각성 상태입니다. 독성 단백질을 청소하는 대신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소진됩니다. 사무실에 사람들이 가득할 때 청소 직원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깊은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만 관리합니다. 하지만 저녁 8시에 드시면 같은 효소가 자정의 뇌에 도달하는데 그때는 신경 활동이 낮고 청소 통로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영구적인 손상이 되기 전에 위험한 단백질 덩어리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 보호의 황금 시간인데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여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채소 자체의 발효 시간입니다. 실온에서 최소 14일간 발효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채소는 효과가 없습니다. 3일 발효는 너무 약합니다. 특정 유익균이 증식하고 보호 성분을 생성하는 데는 2주가 지나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준비 방법을 보여드리겠지만 먼저 이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시간이 약을 만듭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이 저녁 의식을 시작하는 정확한 실용적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뇌를 보호하는 황금 시간이며 정확히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준비 방법입니다. 자연 발효된 배추 100g이 필요합니다. 식초와 설탕이 들어간 시판 제품이 아닙니다. 진짜 발효는 최소 3주가 걸립니다. 유익균이 1회 섭취당 100억 집낙 형성 단위 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발효 없이는 그냥 일반 배추를 먹는 것입니다. 신경보호 성분은 21일간의 자연세균 활동 후에만 생성됩니다. 둘째, 시간 범위입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섭취해야 합니다. 더 일찍도, 더 늦게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의 글림프계, 즉 노폐물 제거 경로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발효 채소의 보호 효소가 이 청소 과정이 시작되기 전 혈류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데 정확히 90분이 필요합니다. 6시에 드시면요. 너무 이릅니다. 중요한 시간대 전에 효소가 사라집니다. 10시에 드시면요. 너무 늦습니다. 뇌가 이미 필요한 보호 없이 회복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발효 음식을 듭니다. 틀렸습니다. 찹3도 이상의 열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효소를 파괴하는데 이것은 혈뇌장벽을 통과하여 도파민 생성세포를 보호하는 특정 균주입니다. 차갑게 또는 실온에서만 드십시오. 넷째, 가나마씨 가루 1스푼과 함께 드십시오. 아마씨의 오메가3 지방산이 보호 성분을 뇌 조직으로 직접 운반하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이 운반 지방 없이는 대부분의 유익균이 소화기관에 남아 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발효채소만 섭취할 때 연구에서 30%의 효과만 보이지만 아마씨와 결합하면 효과가 78%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녁 5시 이후에는 고기나 계란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잠자기 전 단백질에 대해 들으신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늦게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은 발효채소의 항염 효과와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염증 경로를 촉발합니다. 강남의 67세 박씨 환자분이 발효채소 의식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2달 동안 개선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매일 밤 8시에 삶은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계란을 중단한 순간 3주 만에 떨림 강도가 40% 감소했습니다. 또한 7시 이후에는 과일도 안 됩니다. 혈당 급상승이 세균 효소 활성화를 방해합니다. 술은 당연히 안 됩니다. 와인 한 잔도 6시간의 신경보호 효과를 파괴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씨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8개월 전 초기 파킨슨병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오른손에 가벼운 떨림, 발을 끄는 걸음걸이, 셔츠 단추 채우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저녁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발효 양배추 100g, 아마씨 가루 1큰술, 매일 저녁 6MC 30분에서 8시 사이에 드셨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고기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4개월 후 떨림 증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9개월 후 거동 점수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혼자 걸으시고 혼자 여행하시며 손주들을 돌보십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현대 식단은 신체의 모든 것을 제공하지만 수면 중 보호를 위해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부터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밤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미루는 모든 저녁은 뇌가 방어 없이 고군분투하는 또 하나의 밤입니다. 이 정보를 가족 중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는 긴급한 의학적 지침입니다. 당신의 뇌는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황금 시간은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의식을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녁 발효 채소 의식을 몇 시에 시작할 것이며 어떤 채소를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뇌보호 지식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경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